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곤 브라더스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상한가, 하한가를 두 분이 뭘 골라오셨나 제가 미리 좀 봤더니 두 분 모두 여권 이슈 골라오셨더라고요. 여권 국민의힘 이슈. 그래서 야당 쪽의 화제는 제가 먼저 질문으로 네, 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 야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인물을 꼽으라면 김근식 교수님 누구 떠오르세요? 송영길 전 대표죠. 당연히 주말에 뉴스 검색하니까 뭐 전부 그걸로 도배돼 있던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셌습니다.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비판을 이렇게 했어요. 들어보시죠.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삐 처리를 안 했네요. 밖에 제작진이. 저는 삐 처리가 된 줄 알았는데, 와, 그러니까 이런 건방진 X가 어딨냐? 어린 X가 와가지고 검찰 선배인 사람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X를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물병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정도까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기 갔다 왔거든요. 가셨어요, 주방에? 물론 이제 저거 얘기할 때는 제가 없었어요. 가서 이제 책 사고 사인 받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예. 조계사에서 했거든요. 예, 조계사에서 예. 했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화나는 게 이거예요. 4월달에 내가 막 프랑스에서 유학 잘하고 있었는데 빨리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잖아요. 녹취록 터지고. 예. 근데 내가 소환해라고 검찰청 앞에 2번이나 가고 예. 그 앞에서 또 제발 불러달라고 20일 동안 농성도 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아직도 안 부르고 있잖아. 본인도 나는 구속될 각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부르는 거죠. 이게 사실은 녹취록 나오고 그 당시만 해도 뭐 한 달 내에 끝나겠다. 왜냐면 녹취록 나왔고 돈 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받았다는 사람 소환하면 조사하면 되는데 어찌 보면 마지막 이제 소환할 분이 송영길 전 대표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뭐 소환 안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화나는 지점에 이 본인은 건을 가지고 총선 때까지 계속 가면서 뭔가 이슈로 쓰려는 거 아니냐 해서 화가 났다. 그렇죠. 아니 유학 잘하고 있는데 4월달에 그렇게 들어오라 해도 들어왔는데 그럼 빨리 소환해가지고 뭐 영장을 청구하든지 말든지 기소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이걸 벌써 7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소환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은 한 100명 이상 압수수색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주변 사람 괴롭히냐. 빨리 나 소환 조사해서 빨리 끝내라. 근데 이거 계속 본인을 이용해서 총선 때까지 계속 써먹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화나는 부분이에요.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본래 이렇게 그 화를 자주 내는 성격은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화가 굉장히 나 있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은 그리고 송영길 정도 되면 이제 그 당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선이고 그래서 저는 평정심을 잃으면 분명히 국민들한테 지금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저 화면에서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흥분한 거잖아요. 흥분하다 보니까 이제 단어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다 탈당한 상태니까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검찰 수사와 또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출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왜 자기를 구속 안 시키느냐 가지고 화를 냈다기보다는 본인의 처지가 이제는 좀 앞길이 망망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국 전 장관처럼 이런 강성 팬덤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 좀 결집시켜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좀 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사실 길이 안 보이잖아요. 뭐 지금 우리 현 변호사는 왜 안 부르냐고 그러지만 수사라는 게 절차가 있는데 돈을 만든 사람과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있는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리가 되어야 마지막 정점에 있는 송영길 대표를 부를 수밖에 없고요. 이미 재판이 일부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에 빨리 들으라고 한 건 검찰이 한 게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들으라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로서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 지금 3년째 계속 자기 팬덤들만 모아서 계속 자기 스스로 정당화 작업만 하듯이 송영길 대표도 그런 조국 따라하기 하는 게 아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강성 지지층의 호소에서 어떤 팬덤을 만들어가는 그렇죠.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네. 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대선 앞두고 그 당시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긴 했어요. 했었죠. 송영길 네. 전 대표는. 지금도 유효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언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사 중인 상황이고 예.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뭐 재판은 아마 진행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죠. 이분이 뭐 정치적으로는 뭐 인천시장도 하셨고 예. 국회의원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뭐 뭘 지금 당장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아, 같고. 출마 때문은 아니라고 그렇죠. 보세요. 근데 네, 저는 출판 개인적으로 기념회 봐요. 열면 보통 출마하려고 하는 거 지금 아니에요? 이제 한 군데서 하지 않고 전국으로 그 지지세 결집이에요. 전국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 출판 보통은 기념회. 보통은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지역에서 가서 한 번 하죠. 하고 말지 이렇게 그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진 않아요. 아, 조국 네. 전 장관이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게 그 당장의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 맞서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의 어떤 자기가 선봉에 서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그러니까 같고. 이제 제가 볼 때 저런 분들이 조국 장관도 그렇고 얘기 송영길 안 대표도 그렇고. 끝났는데. 아 그래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돈봉투 수사가 아니라 수사하는 게 주변에 예전에 이제 했던 분들의 뭐 후원했던 분들 이런 분들 다 털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다.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에 집중해서 그거에 대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말고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주변을 자꾸 털면서 이제 후원자들 자꾸 괴롭히고 이러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순수하게 정말로 화가 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검찰의 네네. 수사에 대해 이 저는 김근식 교수님은 조국 그 전 이상을 장관 보시는 거. 따라하기다. 예, 따라하기다. 왜냐하면 이게 메시지를 내니까 뭐 윤석열 정부 규탄하고 뭐 현 정부 한동훈 장관 뭐 비난하고 그러면 이게 메시지로서 이게 기사가 나긴 나지만 이제 국민들은 메시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발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아무리 윤석열 정부 비판하면 뭐합니까? 아 그분 스스로가 내로남불의 이 기득권의 수혜를 입었던 가장 앞뒤 말이 안 맞는 사람이고 송영길 전 대표가 아무리 정부 비판을 해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메시지의 신뢰성에서 메신저 자체로 좀 흠결이 있다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같이 할 가능성도 있나요?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직접 하진 않더라도 같이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나요? 총선 앞두고? 만약에 두 분 다 지금 다 공교롭게 공통적인 민주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밖에서 뭘 만든다고 하면 뭐 뜻을 합칠 수도 있죠. 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조국 전 장관도 지난주에 평산마을에서 평산책방에서 그렇죠. 예. 사인했어요. 네네. 출판 기념회는 아니고 출판 사인회 이런 걸 하기도 했고 신당 만들 것 같죠,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게 뭐 민주당의 입당 형식보다는 또 무소속은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열린민주당 같은 형태가 되지 않겠냐. 열린민주당이 지난번에 보시면 약간 민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약간 지지하거나 강성 지지하는 뭐 이런 강성이라기보다는 약간 당원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이런 부분 중간지대에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송영길 대표는 아시겠지만 당 대표까지 지냈고 예. 그다음에 뭐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지내서 어쨌든 민주당 지금은 소속은 아니지만 예. 민주당 그 틀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와 조국 장관이 같이 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엔 조금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고 보여요. 아하.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확인을 해보죠. 자, 김 교수님은 누구 골라오셨어요? 네, 오늘도 저는 우리 당의 이제 가장 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 신당 이야기인데요. 이준석 신당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렇게 하한가를 가져왔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이준석 신당 네. 하한가 현 변호사님. 계속 상한가 하시다가 하한가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하한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뜨는 인요한 지는 혁신한. 약간 이거 뭐, 라임을 맞춘. 라임이 되나요? 네,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뜨는 인요한 지는 혁신한. 네. 하한가. 이렇게 재밌네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슈를 골라 오셨더라고요. 함께 얘기해 보죠. 우선 이준석 신당. 주말 사이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왕성하게 움직이더군요. 계속해서 화제를 뿌리고 다녔는데 금요일에는 금태섭, 김종인, 이준석 세 사람 만났고 그리고 나서는 신당에 참여할 국민의힘 현역 의원도 있다. 한 6, 7명 된다. 이런 발언도 했고 또 천하용인 이 네 사람하고 어제는 만나는 장면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일제히 SNS를 그분들이 올렸는데 작전이 뭔지 이해가 갔다 막 이런 기사 나오고 영남에서 30석 목표로 한다 막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그런데 왜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셨죠?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 일정한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탈당을 해서 성공해서 신당 만든 경우는 2015년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유일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뭐
JP가 했던 자민련 같은 경우는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는 좀 다른 거고요. 그런데 그때 이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당시 대표랑 각을 세우면서 네. 엄청 싸우고 당의 혁신을 주장하다가 결국 당의 혁신이 먹히지 않으니까 명분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친노 비노 사이에 패권 다툼이 좀 있었고 예. 그런 거였는데 이준석 대표는 전혀 그런 저는 그 절차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진짜 신당을 하거나 신당의 세력을 형성할 정도의 정치적 명분을 가지려면 예. 당내에서 예. 당을 향해서 계속 어떤 요구를 하면서 당에서 어떤 각을 세워서 당과의 요구 사항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 사퇴라든지 아니면 당의 혁신에 대해서 이런 걸 관철시키라든지. 근데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혁신위에서 지금 일정 정도 하나둘씩 하고 있잖아요. 핵관들 지금 희생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징계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만 4.5.5안으로 저는 보다 획기적인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요구와 상당히 결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당내에서 자기들 요구가 관철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탈당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지 예. 이 양반은 지금 신당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12월 27일이라고 날짜를 정한 게 그게 탈당의 날짜인지 신당의 날짜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신당의 날짜로 이렇게 기사를 쓰던데 신당의 날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제가 볼 때 그때 가서 탈당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이전에 정치적 문법으로는 이 당에 대해서 내가 요구했는데 요구가 정당한 건데 관철되지 않았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밖에 나가서 김종인 위원장, 금태섭 위원 만나고 뭐 이상민 의원 만나고 천하영 의원 만나서 무슨 작전을 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신당을 할 수순도 아니고 신당을 할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세밀한 계획과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아마 곧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네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것들에 대해 계속 내놓을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신당 창당의 명분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탈당을 스스로 요구할 때는 당에 대해서 혁신의 안들을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빈수레로 끝난다. 신당 창당 못한다 그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명분 자체가 없으니까. 희망사항 아니세요 혹시? 희망도 섞여 있지만 명분과 예. 세력이 저는 같이 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저는 금태섭 의원 만난 것도 사람들이 많이 기사를 쓰는데 금태섭 의원 제3지대 신당을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양당의 기득권 구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기 위해서 제3지대 신당을 이야기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신당은 뭡니까? 반윤이에요. 반윤 오로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신당 이야기하면서 정치개혁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정치개혁 얘기는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반윤과 정치개혁에 만나서 점심 한번 먹는다고 신당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당이라는 것은. 천하영인도 마찬가지예요. 천하영인 4명 앉아서 제가 사진 보니까 바깥에 한 명 놓고 앉아 있던데 전형적인 사진 찍기용 그냥 저는 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신당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신당 자체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갑자기 뭐 이게 친이 대 반이 돼가지고 저는 뭐 친이 대변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인요한 혁신위와 연동돼 있는 건 맞아요. 인요한 혁신위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막 먹히고 그 사람은 뭐 중진들 불출마하고 이랬으면 이제 출마 명분이 없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게 있죠. 만약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당 대표 뭐라는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박정훈 대령 문제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형상 이전 문제나 그거 다 원상복구하겠습니다. 그럼 출마 명분 없다고 본인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 그다음에 당청 관계, 수직적인 관계의 변화 그 두 개만 딱 돼버리면 이준석 대표는 나갈 명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될 거 다 알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되면은 본인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뭐 당대표 될 때도 정말 많은 인터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제가 보기에 한 2배는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대단해요. 모든 언론, 모든 방송이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대부분. 심지어 뭐 유튜브 오늘 SNS까지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의 주목도를 끌만한 이슈를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이준석 대표만큼 우리나라에서 언론이나 미디어를 활용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새로운 용어, 뭐 윤핵관이란 말도 만들어내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살찐고양이란 말 다 사실은 살찐고양이라는 말을 그 당사자들도 써요. 그럼 이제 그 네이밍이 성공한 거거든요. 프레임이. 근데 그 프레임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력은 받고 있다. 그리고 절대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해요. 하루에 1%씩.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59%라 그러더라고요. 신당 창당 가능성. 하루에 1%씩. 59%. 그러면
내일은 60%, 네. 모레는 61%. 그 얘기하면 또 언론에서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하. 주목을 받고 있어서 제가 보기 동력은 생기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말은 저도 동의. 언론 플레이는 굉장히 능숙합니다. 근데 신당이라는 게 언론 플레이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뭐 역사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정치판에서 신당이라는 파괴력을 가진 어떤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고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순서가 탈당의 명분을 먼저 장악한 다음에 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가 12월 27일 이전에 해야 될 올바른 수순은 당에 대한 요구, 당에 대한 애정 어린 쓴소리, 그래서 당의 요구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혁신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준다든지, 예.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각을 세워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장지원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계속 밖에 있는 사람 만나면서 신당 이야기만 계속 애드번을 띄우는 거예요. 이런 신당의 창당의 역사는 없습니다. 탈당한 다음에 해도 되는 수순이고, 그 탈당한 다음에 해도 되는 수순도 비명계 이상민 의원하고 제3지대 금태섭하고 진보 진영의 박원석 전 의원이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반윤하고 다 목표와 정체성이 다른데 그걸 그냥 언론 플레이에서 신당 이야기에서 회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신당 창당은 좌절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된다면 정말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대구에 출마해서 가장 반개혁적인 인사하고 붙겠다. 여기까지도 말이 나왔거든요. 이 반개혁적인 인사는 누구를 염두에 둔 거라고 보세요? 가장 만만한 상대를 그렇게 나중에 붙이겠죠. 언론 플레이 하시는 건데 뭘. 이것도 그럼요. 지금 확증할 수 없는 게 뭐냐면 12분이 계시거든요. 네. 대구에. 근데 이제 보통 통상 보면은 7, 8분 정도가 바뀌어 왔어요. 그럼 아마 7, 8분 이번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청와대 출신이거나 내각 출신이 올 텐데 그런 분 중에 아마 각을 설 수 있는 분하고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계속 뭐 국민의힘 현역 중에 누가 하느냐 그러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럼 7, 8분이 공천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디 가겠어요? 무소속으로 나갈지 아니면 신당으로 갈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무소속이 낫다고 생각하면 무소속 가겠지만 그런 중에 반 정도라도 만약에 신당으로 가면 대구에서만도 한 4-5명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는 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내가 대구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후보를 안 모으더라도 내가 깃발을 들면 거기서 만약에 대구에서 이제 어쨌든 뭐 팽팽하게 갔던다 그러면 꽂은 사람과 기존에 있던 현역이 신당으로 나갔을 때 과연 누가 이길 거냐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신당이란 건 지금 말하는 제3지대 김태섭 의원 신당이나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나 비명계처럼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 신당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대구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인사를 겨우 모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 신당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당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안철수, 뭐 예를 들어 김종필, 정주영 이런 분들은 뭐 대권 후보이기도 했고 지역적 기반도 있었고 이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정도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그럼 예전에 이준석 대표만큼 언론 미디어를 활용하고 주목을 받았느냐 또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때는 다 뭐 현역이 몇 명 참여하고 얼마나 뭐 재력이 있고 뭐 이런 것만 봤는데 약간 이준석 대표 정치하는 스타일은 그거랑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언론의 주목과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또 들어보면 주변에 물밑에서 보험을 들어오는 시기겠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아마 접촉하는 것 같고 6-7명과 소통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인요한 혁신이가 그걸 답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영남의 중진이나 이런 분들 다 험지 나가라. 그 이분들이 갑자기 서울에 와서 할 리는 없고 그러면 이제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다 이제 걸쳐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답을 줬다고 봐요. 인요한 효과예요 이게. 사실. 잠깐만요. 진짜 뜨겁긴 하네요. 지금 본 방송이 한 40여 초밖에 남지 않아서 현 변호사님 키워드는 부득이하게 댓글쇼로. 괜찮습니다. 흔쾌히 두 분 다 오케이 해주셔서 코너 이름은 5분만이지만 한 20분 갈 수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30초 남은 동안 그럼 그 얘기할게요. 현역 의원 6-7명과 함께 할 수도 있다. 저는 그 부분은 뭐 허은하 의원은 천하영인 소속이니까 그래도 허은하 의원 같이 만날 수도 있는데 허은하 의원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금 동대문에서 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신당행을 결심할 수는 없고요. 허 의원도? 그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당 소속이라는 게 그 가지는 무게감이 간단치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 변호사 말씀 중에 나오지만 지금 인요한 의원이 자꾸 공천 탈락시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출마, 험지 출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포기시키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핵관들이고 중진들이고 다전원 아닙니까? 그게 이준석 대표랑 같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신당이 이런 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우식 교수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일단 끝으로 저희가 유튜브 댓글쇼로 좀 넘기겠습니다. 본방송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뭐 코너 이름은 댓글쇼 5분만인데 5분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니까 그러려니 하고 봐주십시오. 두 분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하고 갈게요. 청취자 질문인데 예. 멀리 외국에 있는 꿀단지가 주신 질문인데 김근식 교수님 예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랑 되게 사적으로도 친하신 것 같았는데 요즘 비판이 굉장히 날카롭다. 좀 멀어지신 거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 개인적인 뭐 호도나 친분 관계로 뭐 정치적 발언하는 건 하면 안 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영선의 30대 우리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됐을 때 정말 힘을 많이 우리가 실어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같이 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죠. 예, 예. 그래서 그건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이 당 대표 있다가 사실 징계 파동을 이렇게 쫓겨났을 때도 저도 부당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맞아요. 그건 당연한 그러셨어요. 이야기고요. 그러셨잖아요, 진짜.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당에 대한 또는 정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도 저는 쓴소리로서 충분히 귀담아 들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충분히 동의하는 거고 제가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그분의 행태입니다. 행태와 정치적인 이 내공이 저는 신당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훈련이 돼 있지 않은 분 같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든 신당을 만들든 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에 대해서 요구했던 쓴소리,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쓴소리는 제가 당에 남아서라도 끝까지 소신 있게 관철시키도록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관철 방법을 찾아서 제가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김근식 교수가 한 네. 2주 전까지만 해도 네. 계속 이준석 품어야 된다. 품어야 수도권 된다 선거 하셨었어요. 3%다. 5% 맞아요. 이내 네. 1000표, 2000표 해야 되는데 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이제 지금도 하시더라고. 품어야 된다는 마찬가지 이준석 아니에요? 대표의 네. 메시지를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본인의 행태가 이러면 당에서 같이 하기가 쉽지 않죠. 이미 저는 선을 항상 한참 넘었다고 봐요. 근데 어. 이준석 대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 아니지. 제가 보기에 스타일이 변한 건 없어요. 근데 김 교수님 조금 변하신 거예요. 김 교수님 그 이준석 대표가 발신하는 메시지는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꿀단지 질문이 와서 좀 이제 댓글쇼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네. 본방송이 끝나서 제가 질문을 더 드릴 텐데 그냥 뭐 이렇게 뭐 흐름에 따른 질문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병립식으로 네네. 던져볼게요. 병렬식으로 던져볼게요, 여러분. 자, 4인이 만났습니다. 천하용인 4명하고 네. 같이 만났습니다. 네. 천하용인 4명은 그 신당 행보에 같이 할 것이냐. 현 변호사님. 저는 뭐 같이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 모인 것 자체가 뭐 전당대회 때 만났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거잖아요. 예. 본인이 못 나가니까 이제 천하람 이렇게 대신 내세운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위상이 그때보다 굉장히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준석 대표로 인한 거예요. 본인들이 그만큼 올라온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그리고 이분들이 좀 아직 다 좀 나이도 좀 비슷한 나이고 좀 아직 좀 젊고. 젊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같이 갈 가능성은 저는 많다라고 봐요. 많다. 허은하 의원은 근데 현역이신데. 그렇죠. 비례고 이러기 때문에 당장은 못 가겠지만 나가는 순간 비례 의원직. 할당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소속을 여기 있지만 활동 여기 가서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식으로? 징계해서 제명해주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냥 가서 하는 거죠. 아.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하. 실제로 적은 여기 있는데 활동은 여기서 하는 거죠. 같이 할 것 같다. 네. 김 교수님. 천하람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고 예. 우리 당에서 보수 정당에서 호남에 정말 이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갔던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예. 그 천하람 위원장의 그 상징 자산 그것을 버리고 이준석 대표랑 함께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든다. 저는 천하람 위원장 젊은 정치인의 미래를 봐서라도 그렇게 결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또 제가 옆에서 보는 천하람 위원장의 성정과 인격과 행태를 봤을 때는 이준석과 결이 다를 것이다. 저는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례대표니까 탈당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 허은하 의원도 본인이 이준석과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이게 정말 국민의 명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배지직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밖에 나가서 신당 만드는 걸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죠. 그거 무슨 새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준석다운 패기도 아니고 당연히 탈당해서 결행하고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하는 게 맞고요. 그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사진 올린 거 그냥 아무 이야기 없고
사진만 올려가지고 만났습니다는 거지. 바카스병 하나씩 놓고 있는 거예요. 신당을 위해서 진지한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이다하고 뭐 비타500 있던데. 예, 그 비타민병하고 사이다하고. 아, 네. 그거 그거하고 가서 진지는 회식할 수도 있는 무슨 거죠. 상관이에요? 회식이 아니라 그 허은학원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지한 모임으로 진짜 신당 창당하려면요. 금태섭 의원 하는 것도 발기인대회 준비해야 되고요. 예, 창당 준비해야 되고요. 예, 이게 한 달 이상 걸리는 지난한 길입니다. 예. 그건 계획을 잘 짜서 그다음에 당이 내걸어야 될 정체성과 당원 당규 정강 정책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반윤만 구워들고 외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언론에서 써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당원 모집하는 게 사실은 예전에 돈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재건축 조합 만들고 거기서 어느 정도 뭐 유료 회원들 만들면서 그걸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사람들 딱 해가지고 지역마다 몇백 명씩 모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멤버십이 990원인데 아마 선관위에서 그렇죠. 유권 해석을 내렸나 봐요.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정치자금법 그 위반. 당원 모집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 아하. 예전에도 보면은 뭐 플랫폼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 방식처럼 막 사람 다니면서 종이로 받아서 모집하진 않겠다. 이런 방식이어서 그리고 예전 같으면 또 뭐 현역 의원 몇 명 참여하냐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본인이 뭐 전당대회 때 자기가 뛴 경험도 있고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말씀처럼 정강정책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 모으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사람 모으는 게 제일 그렇죠. 어렵다. 사람과 돈을 모으는 게 어려운데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 보여요. 사람 모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그 부분에서 질문 들어갑니다. 비명계의 합류 가능성. 그러니까 일단 조응천, 뭐 김종민, 이원욱 이분들은 신당까지는 아니지만 이 당에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거취는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로 탈당을 해가지고 그쪽 당과 함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건 제로죠. 제로입니까? 예, 그럼요. 만약에 거기서 그분들이 나와서 이준석 대표랑 손을 잡는다, 그 순간 그분들의 정치적 생명도 사실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본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예전에 JP가 자민련 만들어 나올 때 예. 신한국당에서 나와서 신한국당에 있는 당 분들하고 민정계 분들을 모아서 하는 것과 네.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나올 때도 민주당의 비노, 이게 친노한테 핍박받는 그렇죠. 비노하고 호남 지역구를 가진 분들 나와서 하는 건데 상대당 매번 싸우고 욕해왔던 상대당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 데려오는 경우는 없어요. 공천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공천 심사 전에.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게 비명계부터 이 진보 진영의 박원석 전 의원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은 뭐 만나가지고 신당 이야기해서 내가 광주 갈 거야 대구 갈 거야 이런 식의 에드볼로만 띄우거나 4명이 앉아서 바카스병 놓고 사진만 찍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좌우를 다 아우르는 그 스펙트럼을 가진 정강 정책을 가진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1년 동안 준비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될 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신당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 같아요? 누구예요? 유승민 의원을 만나야 돼요.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만나면 그 신당 창당할 수 있는 그 첫 행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색깔이 비슷하고 정체성이 비슷하고 그래서 여론조사할 때도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라고 물어보지 예. 이준석 이상민 신당이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을 만나서 상의하고 유승민 의원도 어디 인터뷰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 거면 정체성, 노동, 복지, 안보, 경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럼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게 나옵니까? 언론 플레이 잘한다 그러는데 그럼 마이크 되면 그런 이야기도부터 해야지. 나의 안보관은 이런 거다. 신당의 경제관은 이런 거다. 노동관은 이런 거다. 그런 이야기 일절 없어요. 그냥 가서 만나는 사진만 찍는 거예요. 기사거리만 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100번 지금 김 말씀드리지만 교수님은 뭐 될 리가 없다. 안 된다 쪽에 몇 퍼센트 거세요? 95%. 5%의 가능성은 남겨두시네. 왜냐하면 이제 이삭죽기에서 양당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을 모아서 할 수는 있죠. 95% 정도로 높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비명계와 함께할 가능성도 좀 없다. 뭐 아니 이삭죽기 국민의힘 하는 현역은- 과정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와봐야 그건 신당의 동력은 이미 없어진 거지 뭐. 예. 자, 비명계와 함께할 가능성을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사실 제3지대 영원히 남겠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어느 세력을 구축한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어쨌든 본인은 당대표였는데 쫓겨났다. 예. 사실 제일 원하는 것도 자기의 명예 회복이거든요. 예. 그 쫓겨난 게 부당하다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명분이 안 생겨요. 만드는 게 생기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걸 할 리가 없잖아요. 부당하게 내쫓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 저 지도부라든지 뭐 용산에서는 그냥 뭐
징계 풀어줄게 이 정도니까 그 정도는 타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어쨌든 돌아갈 거라는 거를 다 알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도 다 알고 언젠간 돌아간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에 있는 인사 중에 같이 했다가 나중에 인사협회 돌아가 버리면 뭐 어떻게 해요? 한 동안 오리알 되는 거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인사들 중에는 제가 보기에 갈 가능성 거의 없다. 근데 이분들이 뭐 모임을 만들고 뭘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공천 줄다리기예요. 나 좀 챙겨달라. 단수 공천을 다든지 아니면 비명계 움직임도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도 결국 다 내부 권력 투쟁이 내부 공천 싸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지금까지 대부분 경선 원칙이라 하지만 네. 우리 당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든지 해서 지지율 20%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로 줬어요. 대부분이 경선한보다 단수 지역이 훨씬 많았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게 아니죠. 지금은 보니까 대부분 지역구에 경쟁자들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경선을 할 지역구가 훨씬 많아질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밀당하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교수님이 굉장히 지금 막 흥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전직 당대표잖아요. 본인 스스로 돌파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의원들을 모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본인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국민의힘을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개혁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유혈 입상한다는 얘기는 뭔가 세력을 구축해서 예. 밀고 들어가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안에서 저도 사실은 100%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뭐 대구에 공천권을 주고 그다음에 뭐 공정선대위원장이라든지 하면은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접었을 때는 본인의 정치적인 그럼 단순히 이제 배지 한번 다는 걸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정치 뭐 할 날이 많은데 굉장히 명분이 약해지는 거라 예. 유혹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제안을 안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호랑이 새끼 키우는 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천을 주고 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해준다 그러면 지분?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힘으로 제가 보기에 그 다시 뭐 당대표 도전하거나 이랬을 때 뚫고 갈 만한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총선 끝나면 힘이 빠질 것이고. 파격 제한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파격 본다 제한이 그러면 없으면 신당 간다. 그렇죠. 근데 김 교수님 말씀하신 신당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준비 과정 진짜 지난하고 복잡한데 지금 그런 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의 그 동력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다 보여줬잖아요. 영남의 중진 뭐 스타 뭐 윤핵과 이런 분들 다 나가라. 거기 자리에 어쨌든 딱 보니까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뭐 검사 출신들 꽂을 것 같고. 그래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영남권에 65개 정도 되는데 반 이상이 갈릴 거란 말이죠. 그분들 어디 가겠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 계속 그 이준석 얘기하시는구나. 대표 신당이나 아니면 무소속 고민할 텐데 무소속은 외롭거든요. 혼자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6명 이상이 가면 기호 3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붙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제일 그리는 그림도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진짜 그 그림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지금 밖에서 언론에서 계속 써지는 이준석 신당의 본래 정체성과 명분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핵관들, 영남 중진들, 당 지도부 출신들 희생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결사 저항하다가 쫓겨나면 이준석이랑 같이 할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림이고 그렇게 하면 이준석 대표는 정치 생명 끝납니다. 저는 그 말씀 그러게 현 드리고 변호사님 거기에는 조금 그리고 갸우뚱해지네요. 또 하나 살찐 고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 변호사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대구에 공천권을 주거나 뭐 이렇게 선대위원장 하면 돌아갈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현 변호사 말씀 때문에 이준석 대표 이제 퇴로가 차단돼 버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뭐 대구 공천 바라거나 뭐 공동 선대위원장 바라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당내 지분을 챙겨주면 다시 복귀하려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사실 거기에 오묘하게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요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 요구라는 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도 보면 대구의 살찐 고양이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쳐내야 된다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는 두 분이 이해가 같아요. 음묘하게. 영남 물갈이. 묘하게. 특히 대구에서 예. 이해관계 같잖아요. 인용한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 이해관계와 이준석 대표도 이게 다 쳐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럼 대구 쪽에 어느 정도 지분을 챙겨주면 정리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있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이게 지금 밀당일 것이다라고 보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꽤 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이렇게 세게 밀당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부에서 뭔가 원하는 걸 쟁취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막 이준석 이런... 대표의 갈 길이라는 게
지금 현 변호사가 말한 그런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다분히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밀당의 어떤 이런 쇼를 했다고 한다면 배지를 달아도 그건 미래의 정치 생명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정말 내가 반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내가 제3지대에서 정말 힘을 모아서 길게 한번 내가 정치를 바꿔보겠다 하는 거라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신당 행태는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훨씬 더 진지한 논의, 훨씬 더 진지한 만남, 훨씬 더 진지한 고민들 속에서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지 마이크 대고 뭐 대구 갈래, 광주 갈래, 누구 만나고 사진 올리고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별로 없는 그래서 전 정치대 내공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아예 다르잖아요. 기존의 정치 문법과 이준석 문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진지하게 조용히 물밑에서 하다 한 번에 짠 하는 게 기존 스타일이었다면 일단 두고 조금 보시죠, 다르게 뭐. 갈 수도 두고 있는 건 보시죠. 아닌가? 한 번에 짠 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95% 신당 불가론. 그리고 이제 현 변호사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남 중진들이랑 그 불출마 이게 잘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에 최고위의 그 보고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설명에 나왔지만 김기현 대표도 이게 너무 갑자기 급발진해서 되는 게 아니다. 시기와 순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 예. 이게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을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떠밀려서 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의 고민과 여러 가지의 그 평가 속에서 막판에 가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네네. 현근태 변호사가 골라오신 하한가로 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뜨는 인요한, 지는 혁신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 지금 1, 2, 3호까지 나왔잖아요. 네. 1호는 뭐 징계 취소, 대사면이라고도 얘기했지만, 근데 뭐 그 취소 징계 당사자들은 뭐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결론을 반대했으니까 일단 물건을 갖고 2호안도 사실은 이제 중진 불출마 영남 뭐 중진 불출마했는데 그게 공시로 올리지도 않았어요. 저기 올린 거는 뭐 세비 삭감, 뭐 네, 보좌관 네. 삭감, 뭐 하위 20% 컷오프였는데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진 영남 다선 윤핵관 불출마했는데 아무도 호응이 없어요. 김기현 대표도 안 하고 장제원 뭐 의원은 막 버스 90대 동원해가지고 막 4,5천 명 동원해서 가죠. 권성동 의원은 차라리 윤핵관에서 빼달라 그러죠. 그리고 사실은 다 이제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이민들은 다 이제 무소속 나가도 다 될 수 있다. 예. 주호영 의원도 아유 대구에서 시작했으니까 대구에서 끝내야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호응이 없어요. 예. 힘이 빠졌다고 보세요? 3호도 혁신안은? 지금 뭐 청년 50% 얘기하는데 원래 비례는 여성 50%예요. 그 법으로 돼 있거든요. 예. 거기다 청년 50% 해버리면 나머지는 아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뭐 지금 뭐 다 민주당 강기정 시장도 만나죠, 뭐 홍준표 시장도 만나죠, 다 맞아요. 만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 뉴스의 중심에 있는데 정작 혁신위원은 김경진 그 대변인 정도만 알고 나머지 혁신위원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제가. 오신환 의원도 알죠. 전 오신환 의원. 아는데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본인 혼자는 굉장히 떴는데 혁신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혁신안은 지금 약간 쪼그라져 가고 있는데 네. 이뇨한 위원장은 확실히 자신감, 떴죠. 아니 뭐 존재감 뿜뿜. 지금 뭐 정치 고단수다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 보기에는 이분도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예. 서대문 나오고 싶어하고 예전부터. 그런 소리 그래서 들리더라고요. 이분은 되게 떴어요. 언론의 떴어요? 중심에 받았고 이랬는데 어. 혁신안은 이제 1, 2, 3호가 약간 나가게 자, 됐으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뇨한 떴다에는 동의하세요?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이뇨한 떴다는 동의하고 그럼 네. 혁신안이 쪼그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동의하지 못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호안 희생을 요구하는 그 이호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호안을 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한테 리스트 잡아가지고 자 1번부터 너 XO, OX, OX 다 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치인의 자기 정치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고민의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를 안 한 것은 이미 여물대로 여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들의 결단을 기다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의 이 뜻 떴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평가가 이뇨한 위원장이 떴다는 것만으로도 혁신위는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위는 아시다시피 결정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비상설 기구예요. 에드 커미티라고 그러잖아요. 딱 2달만 활동해서 사라지는 기구예요. 그러면 이 상임 여기 비상설 에드 커미티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의 메시지 정치입니다. 내가 나가서 이건 이준석 대표 징계는 잘못됐으니까 원칙으로 돌려놔. 그리고 여기 핵관들 그다음에 당 지도부 책임지고 그만둬. 이것이 계속 여론에 파장을 내서 그 언론에 나오고 이게 굳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도 말을 조심하고 장제원 의원은 저렇게 뭐 90대를 동원했다고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마지막 용투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한번 하고 저는 물러설 수 있다고 봐요. 마지막 아, 용틀이 그럼요. 여원 산악회 그럼요. 버스 90대. 훨씬 드라마틱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인데도 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불출마하겠소라고 하면 훨씬 더 평가가 훨씬 높아지잖아요. 야, 저 이거 굉장히 희망사항이죠. 신선하네요. 아니, 희망사항인지 아닌가? 만약 그럴 거면은 제 이렇게- 말씀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정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환 위원장이 떴다는 것이 혁신의 성공은 거의 8할 이상이 성공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민심과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당이 나중에 다 그 당사자들이 결심하는 문제예요. 자, 손들게요. 질문이요. 네, 네. 그러면 인유한 위원장 뜬 거 맞고 메시지 정치까지는 그럼 성공한 거 맞다. 그렇죠. 그런데 이 메시지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러고 갔는데 돌아오는 게 언젠간 돌아와야 되는데 당연하죠. 예. 돌아오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럼 떴던 것도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혁신이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것인가 하는 제가 부분인데요. 말씀드리잖아요. 특히 불출마나 험지 출마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미 당내에서는요. 예. 거기에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권성동 의원은 나는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 이 정도라던데요. 권성동 의원은 진짜 그건 권성동 의원 말씀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윤핵관에서 빠진 지가 좀 되긴 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빼달라고 사실은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김종인 비대위가 와서 민주당에서 혁신의 모습을 보일 때도 예. 컷오프 시킬 건 몇 명 안 됩니다. 이해찬 대표하고 정청래 정도 자른 거예요. 상징성 있는 사람 자르면 되는 권성동 겁니다. 의원 윤핵관에서 빠졌어요? 좀 됐다고 좀 됐어요? 소문이 그럼 좀 나 지금 있죠. 남아 있는 윤핵관은 장제원 의원하고 그렇죠. 예. 또 누구예요? 이철규 의원 정도인데 이철규 의원은 사무총장. 정말 당을 위해서 지금 희생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장제원 의원도 제가 볼 때는 이 여론의 압력과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저는 결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또 누구예요? 또 누구? 그 정도면 되죠. 뭐 그 이상 무슨 주호영 대표는 의문의 일격을 당한 거고. 조영 의원은 전혀 윤핵관이 아니죠. 윤핵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호영 대표는 옆에 그냥 의문의 일격을 당한 다만 거기 때문에 중진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영남 중진들 다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잘하시는 자, 분들인데요. 장제원, 이철규 그리고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 정도의 결단이 있을 거라고 보신다. 당연하죠. 거기에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기현 대표도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고 장제원 의원도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원산업회 전 모습은 큰 결심을 하기 전에 나의 힘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용틀입니다. 현 변호사님. 굉장히 말씀이 모르겠어요. 당내 사정은 잘 거듭한데요. 모르지만 네. 굳이 안 나오실 분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는 싶고. 용틀이라고 아니 근데 장제원 의원은 무소속으로 된 적도 있고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뭐 다 이런 분들이 과연 사실은 정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다수당이 소수당이 되든 그건 이제 당의 이해관계고 본인들은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배지를 다는 것과 안 다는 것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김기현 대표는 뭐 대선 희망을 한다, 뭐 총리도 갈 수 있다는 얘기 하는데 전국적인 지명도나 이런 거 봤을 때 김기현 대표가 대선에 도전한다는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지지 조사에도 없고 그러면 이분도 고민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 떠밀려서 나가는 모양새는 안 좋지만 네. 얘기는 안 하잖아요. 시기와 뭐 방법이고 뭐 갑자기 먹으면 체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주변의 정서도 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희망사항이긴 민주당의 한데 희망사항이고. 민주당의 희망사항이에요. 제가 보기에 장제원 의원이 제일 맞아요. 중요한데 굳이 저렇게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 그 위기일 때마다 이런 뭐 산악회 통해서 메시지를 내왔거든요. 아하. 그때마다 어쨌든 본인의 건재를 가시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두고 보죠. 네, 그건 좀 그럼요. 두고 보기로 네. 하고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저는 지금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요 사이 이 한 달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가가 많은 움직임들을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많은 얘기죠. 동의하세요? 예, 네. 100% 많은 얘기입니다. 결국 네. 혁신이 활동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1월, 2월까지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죠. 상당히 거기에 이준석 신당은 사실은 찻잔 속의 태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아니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 예전에는 뭐 이준석이 신당 얘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니, 거의 방언 나온 것처럼 푸르르 얘기하는 거 보면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이준석의 긴장되는 메시지는 거예요. 제가 잘 하겠다니까요. 근데 네. 이준석 대표 신당은 힘들고 제가 볼 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준석 대표 신당에 대해서 막 힘을 실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당 사람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갈 게 아니라 좀 민주당 친명계 일부가 갈 것 같아요. 그럴 일은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현근택 그럴 변호사도 일은 절대 그렇고 없고. 이 민주당에서 응원을 많이 하는 것 원래 같아. 이제 민주당에서. 불구경 싸움 구경한 거잖아요. 우리 싸움 구경한 입장이라서. 막상 싸움. 뚜껑 열어보면 민주당 사람이 바글바글할 것 같아. 아 재밌네요. 하여튼 뭐 총선의 계절이 정말 왔나 봐요. 이제 주말에도 뉴스가 어찌나 많이 쏟아지는지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였는데 오늘은 이제 요 얘기로 두 분하고 얘기 나눴고 내일은 또 돌쇠. 네. 돌쇠 나오십니다. 돌쇠 토론의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다양한 시각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뭐 18,000여 명 훨씬 넘게 보고 계시는데
커피 한 잔씩 돌릴까요? 네. 전 제 욕을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역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 빠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근데 다 합치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럼 자 진하게 욕하신 제일 분으로 욕한 분 하나 한분 주세요. 예, 진하게 욕하신 분. 사욕이니까 뭐. 아또 김근식 교수님 왜내 얘기 하나도 없네. 아 그럼. 그럼 김규식 교수님 칭찬한 분으로 드리세요. 없어요, 현 없어요. 변호사님은. 없어요. 현 변호사님. 그래요? 없어요? 찾아볼게요. 네, 제가 찾아볼게요. 아 있다 찾았다. 여기, 저기 있잖아. 그리아그레님. 김근식 화이팅 있다. 그리아그레님. 김 나 교수님. 현변 화이팅. 룰로 현변 화이팅. 룰로. 아이, 그분 지금 현변 화이팅만 눈에 보여 지금. 아, 현변 당연하지. 화이팅. 예. 김 교수님. 근시경 화이팅 있네. 바람에 뭐가 하나 있나? 바람에 뭐가 하나 있네. 그런 것도 있네. 지금 많이 언짢으셔요 지금. 욕이 아이 많아가지고. 어차피는요. 세상은 다 나중에 결과가 드러나게 돼 현근택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 꽃미남 저기 있다. 한 명만 하세요. 한 잔입니다. 명만? 예, 한 잔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드리고요. 예, 드리고 여러분들 내일 또 뉴스쇼에서 같이 만날게요. 우리 두 분 잡아주십시오. 네, 두 분 잡아주십시오. 자, 카메라 각자 보시면서 손을 예쁘게 흔들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